힘내자. 네, 페이지 남았다. 자, 23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념은요, 보통 시중 교재에 나와 있지 않고 선생님들이 거의 정리를 안 해줘. 근데 문제 출제돼, 그러니까 잘 정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차 방정식이 보기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보기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 보기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예요. 이게 뭔 소린데요, 선생님? 우리 24페이지 한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24페이지,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한번 봤더니 거기에 x 4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라는 표현 나와 있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식이 바로 뭐야?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자,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너희들 혹시 보기차 방정식이 뭔지 아니? 이거 인수분해 할 때 배워야 되는데, 3단원에서 배워야 되는데, 보기차 방정식이 뭐야? 들어본 적은 있니? 보기차 방정식? 들어봤지? 뭐야? 2차가 제곱. 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수차항이 없는 4차 방정식이에요. 홀수차항이 없는 4차 방정식을 우리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즉, 상수항 있고 2차항 있고 4차항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없어도 돼. 2차 이런 거 빠져도 돼. 중요한 건 1차와 3차가 없는 4차 방정식이라는 사실이야. 되겠습니까? 자, 보기차 방정식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자. 제목 읽고 뜻 읽고 시작. 보기차 방정식, 홀수차항이 없는 4차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복자는 뭐야? 다시 복자야. 중복한다 라는 뜻. 됐어요? 2차를 중복하면 몇 차가 되는데? 4차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기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보기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보기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푸냐? 4차식이죠. 그런데 이 4차식을요, x의 제곱을 t라는 문자로 놓고 치환한 뒤에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묻자. 실근의 부호는 나 뭔지 안다? 손 들어봐. 내가 해주지 않았니? 실근의 부호는? 이게 2차 방정식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해준 거 같은데 이반 너무 몰라서 안 해줬니? 해줬지. 근데 왜 이게 안 돼 있니? 이거 선생님 페이지 따로 빼서 해줬었는데 안 돼 있지? 정리해놔요. 예.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기억나니, 성규군? 없어요. 제목은 들어본 적 있어요? 실근의 부호? 자, 다시, 오케이. 요거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 수학 원반 있지? 일요 특강반 수업 말고 수학 원반 쪽에 애들이 이 앞에 부분을 다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서 좀 찾아서 진짜 선생님 제목 되도록면 찾아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근일 경우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때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글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으면 나한테 배운 건데, 자,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 D는 0 이상, 두 번째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조건은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음근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우선 두 근이 실수여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음근이니까 합은 음수가 나오겠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나오겠지요.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실근의 부호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가장 기본 유형이고요. 다양한 변형 유형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변형 유형이 오건 우리는 판별식 T,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는 요 세 개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하고 따져주는 게 기본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었어. 이제 좀 기억이 날까? 기억나십니까? 외우셔야 해요. 개념 제목도 외워야 되고. 자, 그런데 이 문제. 보기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얘를 뭐로 푼대?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푼대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을 선생님이 t로 치환했어. 그런데 t가 3이라는 양근을 가져. 이때 x의 제곱 입장에서 풀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요. 자, t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입장에서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두 개의 허근을 갖겠죠. t가 0일 때 x의 제곱은 0의 입장에서 풀면 x는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아주 글씨 조그맣게 쓰셔야 돼요. 자,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이 표현, 즉 얘가 보기차 방정식의 근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 우리가 t로 치환한 이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환 방정식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t 치환 방정식은 이때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는 의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T치환 방정식은 한 개의 무슨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와 같다? 음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와 같다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 2차 방정식. x는 0인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T치환 방정식은 그래서 T의 값 구하면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즉 뭐야?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풀이의 해석을 어떻게? 치환한 후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원래 그 4차 보기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 가자. 우리 요거 뭐로 바꿀 수 있어? 한 개의 실근은 양근, 두 개의 허근 갖는데 뭐로 바꿀 수 있어? 한 개의 음근. 자, x는 0이라는 중근 갖는데 뭐로 바꿀 수 있어? t는 0. 다시 두 개의 실근 갖는다. 뭐로 바꾼다? 한 개의 양근. 뭐로 바꾼다? 한 개의 음근. 뭐로 바꾼다? t는 0. 한 번 더. 한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 t는 0.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표를 쫙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줄일까? 줄이고. 아, 아직도 들어가네. 좀 더 줄이자. 들어가네.
예. 자, 요 표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적어놓습니다. 보2차 방정식이 이제 주어진 거야. 자, 보기차 방정식 예를 들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보기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보기차 방정식 주어지면 우리는 얘를 항상 치환해야 되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 녀석을 이용해서 t 치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자, t로 치환한 방정식 만들면 땡땡 뭐라고 쓰면 되겠어? at의 4제곱 4제곱입니다. 재성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이게 우리가 해줄 거야. 근데 문제가 나왔어. 야,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 이런 표현이 주어졌네?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라 쓸 수 있어? 서로 다른 몇 개의 2개의 양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갖는다라는 문제로 재구성해서 풀어야겠구나 해요. 자, 2번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나왔네.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시작! 허근이야? 서로 다른 2개의 은근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2개는 은근 서로 다른 2개는 양근 이렇게 은근 2개, 양근 2개 갖는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는 한 개의 실근. 선생님 이거 잘못 적었다. 미안해요. 실근. 얘는 허근.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은근이지. 즉 뭐예요? 서로 다른 2호의 근이에요. 서로 다른 2호의 근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과 한 개의 중근을 갖는다 라는 표현 혹은 서로 다른 2개의 허근과 한 개의 중근을 갖는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겠어? 얘는 뭐로 바꾼다? 한 개의 양근. 또 한근은 x는 0이 나올 거야. t는 0이지? t는 0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봐. 그냥 한근은 0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한 개의 양근, 한근은 0. 얘는 뭐예요? 한 개의 은근이 나오고 한근은 0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이렇게 문제를 재구성했으면 얘를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지. 성규 일어나.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지. 자,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래. 이 얘기는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니까 2근을 합하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2근을 곱해도 얘는 0보다 크겠죠. 자, 서로 다른 2개의 은근이니까 판별식 t는 0보다 크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고요. 둘 다 우수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되겠죠.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 나왔습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은 그냥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하나만
T만 따지면 된다 그랬죠. 한계는 양근, 한근은 0이니까 얘는 판별식 D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테니까 0보다 클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나올까요? 0보다 그다. 크다 나오겠지. 알파 베타는 뭐 나올까요? 0이다. 왜냐면 하나가 0이거든. 양수에다 0 곱하면 0이지. 맞아요? 예. 자, 얘 한계는 음근이고 한근은 0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이다. 왜? 한근이 0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됐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여백에 우리 정리 하나만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어떻게 풀어요?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져, 허근 가져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판별식 D 이용해서 푸시면 되죠? 하지만 복 2차 방정식의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복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x의 제곱은 t로 치환 후 문제를 재구성해서 실근의 부호 이렇게 푸는 거예요. 훨씬 어렵지?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것보다요.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치환해야 되고 문제 재구성해야 되고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백 남은 김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참고 개념이에요. 위에 있는 개념과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복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이 복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할 겁니다. 자, 이때요. t의 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b는 0의 두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두 실근은요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된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이런지 이해되냐? 자, 이유 설명할게요.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윗식과 아래식을 보면 x의 제곱이 t로 치환이 돼 있는 상태지. 맞아요. 자, 그런데 윗식의 근이 몇이었어? 알파였으니까 알파를 x자리에 대입하면 얘가 t가 되지. 베타였으니까 x자리에 베타 대입하면 얘도 t가 되지. 즉,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뭐다? 여기에 보이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두고요. 2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 네. 자, 우리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이 있네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n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 와,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문제네요? 그치? 그러면 혹시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배운 적이 없고 이거 혹시 복 2차 방정식인가? 생각해 봐야겠지. 왜? 걔는 배웠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얘는 1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 3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 홀수차이 없는 4차 방정식. 복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어떻게 푼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치환 방정식을 만듭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t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만들었지.
문제를 재구성한다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뭐로 바꿔야 돼? 서로 다른 4개를 몇 추로? 2개의 뭐? 양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와,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갖는다 라고 나왔네. 자,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요? 판별식기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겁니다. 좋았어. 1번의 판별식 t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이슈인데 얘가 0보다 커야지. m의 제곱 마이너스 4의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그러므로 m의 제곱 마이너스 8m은 0보다 크므로 m-8은 0보다 크다 나오네요. 결국 m은 0보다 작거나 혹은 m8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범위. 자, 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가 누구야? 바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자리죠.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m-2는 0보다 커야 해. 즉 m은 2보다 크구나 라고 적었습니다. 자, 세 번째 알파 베타 자리가 저 식에서 뭐예요? m 플러스 1자리지. 요것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죠? 얘도 0보다 커야 하네요.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해놓은 이 세 개의 범위를 AND로 만족해야 하니까 OR로 만족해야 하니까 AND. 얘의 의미 뭐냐면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만족해야 해. 셋 다 만족해야 돼 라는 의미지. 1번만 만족하고 2, 3번은 만족 안 해도 돼? 혹은 2번만 만족해도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AND로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0보다 작다 8보다 크다 라는 하나의 범위 있고 두 번째 범위는 2보다 크다 라는 범위 하나 있고요. 세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이런 범위가 있네.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았더니 바로 이 부분이네요. 그러므로 답을 내시면 m은 8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지난번에 못한 2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